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은혜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호조무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과목은요. 기초간호에서 아동간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 첫 번째 보시지요. 자, 1번 성장과 발달은 인간과 환경과의 역동적 아주 다이나믹한 관계에서 평생 동안 일어나는 양적, 질적인 변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체중과 키, 골격의 변화, 세포수의 증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성장. 자, 눈으로 보이는 뭐가 막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성장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적인 변화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성장과 발달은 이제 굉장히 서로 잘 묶여져 있는 역학적인 단계이기도 한데요. 자, 성장 그중에서 양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머리 둘레는요. 점점 부피가 늘어나는 머리 둘레는 뇌의 성장률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성장 발달의 원리도도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실게요. 자, 성장 발달은 아주 복잡하게 복합성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거든요. 복합성으로 일어나고요. 비가역성,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또 방향을 보시면 단순해서 복잡한 것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머리에서 꼬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중심에서 말초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신체 각 부분은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개인차가 있으며 꼭 습득해야 할 결정적 시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성장 발달의 속도도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성장률은 인생에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영아기 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청소년기 때 있습니다. 자, 영아 때는 뭐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청소년기 때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밥을 막 먹어요. 특히 남학생들 밥 먹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먹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키가 그냥 부쩍부쩍 커 있죠. 그게 청소년기. 그래서 인생에 2번 점프하듯이 모든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가 2번 있고요. 자, 신경의 성장, 뭐 운동신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이 부쩍부쩍 크는 초등학교 전에 학년 전기, 유딩기라고 주로 얘기할 때 부쩍부쩍 크고요. 자, 림프, 우리가 편도라고 부르는 이 양옆에 림프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 다 언제 크는가? 12세 때 가장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생식기 성장률은 아시다시피 제2차 성징이 일어나는 그 시기 때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정서적 발달 단계 중에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자, 수평적으로 크고 수평적, 옆으로 늘어나고 근육 조정력의 기간이기도 하며 간단한 어휘 정도 구사합니다. 맘마, 까까, 찌찌 뭐 이런 것들. 또 걷기, 성감되는 입이고 생후 6개월에서 8개월경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 우리 이거 낯가리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또 의도적 행위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터득, 그리고 신뢰감 형성하는 시기는 자,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정답은 영아기 그렇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을 다 영아기 때 아기들이 습득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에릭슨이 표현하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실 거고요. 에릭슨과 함께 대표주자 프로이트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볼게요. 자, 영아기 때 에릭슨은 뭐라 그랬냐면 신뢰감을 얻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신뢰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아무도 못 믿어. 불신감이 형성된다라고 했었고요.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성감대 얘네들도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위가 어딘가? 아기들은 입이래요. 입으로 쭉쭉쭉쭉 뭐든지 다 그냥 빨아제끼며 아 만족해 쾌락을 느낀다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유아기 때는 내가 다 해볼래 자율성.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마에게 혼나게 되면 미안한 감정은 아직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수치심 이런 것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살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혼내시면 안 돼요. 왜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유아기 때 또 프로이트는 뭐라 그랬는가? 중요한 거. 이 시기에는 배변을 하면서 항문에 성감대가 있기 때문에 쾌락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쾌변하는 쾌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러면서 나는 단순히 똥만 쌌을 뿐인데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똥 잘 쌌네 하고 칭찬도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자, 학년 전기에 들어오시면 자, 주도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뭐 자율이나
자발이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크게 다른 점은 뭔가? 학년전기에서는 사회적인 자발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나를 따라라. 자, 이런 것들. 자, 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내가 스스로 주도하는 대표자가 리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학년전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율성, 유아기에 나타나는 건 나 혼자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요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자, 학동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근면성 돼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 프로이트의 학년 전기를 좀 보시면 자, 남근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남자의 뿌리. 그래서 이 시기부터 얘네들이 자기 생식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잘 모르다가. 그래서 성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고 이때 또 남자애기들에게는 오이디푸스, 여자애기들에게는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에릭슨은 뭐라 그랬냐면 자아정체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떤 걸 좋아하는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기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청소년기 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성인기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친밀감. 그런데 이 시기에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려고 할 때 엄마가 뭐라 그러는가? 대학 가서 해라. 지금은 공부하고. 그래서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 가면 나 같은 애들이 있어요. 다 나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공부만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자아정체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럼 너무 늦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고립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인 초기가 되면. 그래서 요즘에 너무 유명한 은둔형 외톨이, 이르러는 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성인 중기로 넘어오시게 되면 자, 생산성 대 침체성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성인에 이제 들어있는 분들이 요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거죠. 자, 성인 중기 있는 분들은 나 아직 안 죽었어의 생산성입니다. 힘들어요. 막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좀 일을 하시는 그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가 성인 중기, 생산.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생산이고요. 아기를 낳는 것도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마지막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성인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묶는 시기입니다. 자아통합감 아니면 통합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묶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오면 이제 잘 성공을 한 거고 뒤를 돌아봤더니 쪽방촌에 혼자 누워있고 자식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시겠죠. 자, 에릭슨은 이렇게 사회적 발달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자,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성 발달을 강조했습니다. 자, 무의식적이고 생물학적 욕구가 성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인간의 욕망에 대한 즉각적 만족을 통해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려는 쾌락의 원리에 지배받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무엇인가? 정답은 본능입니다. 쾌락. 그래서 먹고 싶어, 자고 싶어, 때리고 싶어,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빙산의 일각,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빙산은요, 물 바깥에는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밑에 뭐예요? 엄청 큰 얼음 덩어리가 있죠. 밀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빙산 같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는가? 이드라고 부르는 본능이에요. 치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그 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괴물 같은 막 때리고 먹고 부수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 본능, 하고 싶다, 때리고 싶다, 자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본능이 있고요. 그 맨 위에 뭐가 있는가?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틀어짐이 없네. 뭐 이런 아주 그냥 높은 성인의 반열에 있는 초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막 간디나 예수님 혹은 이제 부처님처럼 올라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이 물결 같은 자아가 있습니다. 에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이 자아를 보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처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이 자아에서 현실 원리에 지배받고 본능과 초자아를 연결하는 이 자아에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능은요, 응집을 했다가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누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시험이기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놀고 싶다. 뭐예요? 본능이죠. 공부 안 하고 싶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눌러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누르기만 하면요, 어느 날 그냥 빵 하고 터쳐버려요. 에라이 모르겠다, 때려쳐버리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는요, 가운데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쉬자, 이렇게 가끔 일탈의 행동을 요만큼씩 열어두어야 되죠. 그래야지 자아가 현실 원리에 의해서 본능과 초자아를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르기만 하면 자아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멋지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프로이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으로 인지발달 중 하나로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또 자기중심적 언어를 가지며 유아가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 이름 아기 이름이 뭐 샛별이에요. 그러면 샛별이가 해볼래 막 이런 것처럼. 샛별이는 난데 내가 해볼래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다 자기중심적 언어를 가지게 되는 요 시기는 무엇인가? 정답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유아기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요 유아기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자, 아동의 사고 발달 과정 4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는 감각운동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만 만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주잡기. 이제 레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두꺼운 레고 같은 거 탁탁탁 쌓아보죠. 자,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조금 더 이제 조그만 레고를 가지고 이 낱개를 가지고 막 모형을 막 만들기도 해요. 뭐 어떤 거는 배를 만드는 뭐 레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워지고 나서 이제는 다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레고를요, 수학의 형식으로 바꾸기도 해요. X, Y 함수를 구하기도 합니다. 함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 이런 고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가? 비아제라는 분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나머지 상징적, 직관적, 물활론적 사고도 좀 보실게요. 자, 이 시기에 애들은 상징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신표상, 지연모방, 상징놀이라고 하죠. 자, 상징놀이는요, 엄마 아빠 놀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너는 엄마, 나는 아빠 이러면서 상징놀이를 하다가 얘네들이요, 엄마가 자기가 이제 관찰했던 엄마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해요.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가 바르는 립스틱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요. 장난감 전화기를 들고 안녕 나는 누구야 이러면서 엄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연 모방이라고 하고요. 자, 정신표상은 무엇인가? 자, 얘네들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해바라기를 예를 들어 그려봐요. 그러면 그 꽃을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해바라기의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해바라기라고 보여주는데 노란색 동그라미 하나 그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얘네들의 정신표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관적 사고. 자, 직관적 사고는요, 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관. 이 과학적으로 이론은 얘네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 느낌적인 느낌을 찍는 걸 우리가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직관적 사고는요, 데이터의 모음이에요. 데이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봤더니 경험상 이렇더라. 근데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왠지 이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가 찍기, 직관적 사고라고 하죠.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오지선다형 1, 2, 3, 4, 5번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3번 같은 그런 필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관적 사고? 그럼 이제 그때 그걸 찍는 거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다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제 정답 3번을 부르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알론적 사고, 너무너무 귀여운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 엄마 햇님이 부끄러워서 숨나 봐. 종이를 자르면 종이가 아파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물알론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자, 5번 보실게요. 자, 신생아는 3, 4일부터 시작해서 체중의 약 5에서 10%가 감소했다가 8에서 9일에 회복하게 됩니다. 자,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없어지고 수분 공급이 억제되고 대소변이 배출되는데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생리적 체중 감소. 자, 사람이 우리 성인이요. 5에서 10%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확 내려요. 그러면 얼굴살부터 쪽쪽쪽 내리죠. 그럼 걱정해요. 너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럴 수 있어. 이런 일들 때문에 생리적으로 체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켜봅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쪽쪽쪽쪽 또 살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도 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에 6번 보실게요. 자,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자, 이제 일단 이런 것들입니다. 잘 보시면 신장이 콩팥이 이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장을 유지할 만큼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고 또 두 번째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넓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물그릇을 봤을 때 자, 요렇게 좁은 물기둥에 물을 담는 게 더 빨리 기화가 될까요? 접시처럼 넓은 데다가 물을 담고 기화시키는 게 더 빨리 될까요? 얘가 훨씬 더 빨리 되죠? 애기들 몸이 이렇대요. 그래서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져나간답니다. 또 수분 교환율이 7배나 더 높답니다. 자, 그래서 애기들은요. 이렇게 피부에다가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럼 물이 쫙 밑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세수, 물로 세수만 한번 시키잖아요. 그럼 벌써 얼굴이 맑아져요. 물만 발랐을 뿐인데 그 정도로 쉽게 착 들어옵니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그만큼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수분 교환율이 7배나 더 높고 또 체중에 비해서 대사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자, 또 물도 어른들보다 훨씬 많아요. 물덩어리예요. 얘네들은. 자, 그렇다면 이거 외에 성인이 아동에 비해서 탈수가 잘 발생하는 나머지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이렇습니다. 세포 외계 비율이 훨씬 높다. 자, 그래서 얘는 6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자, 세포 외액은 뭐냐? 자, 동그라미. 자, 세포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포 내액.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건 세포 외액. 아무래도 안에 잠겨있는 물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 금방 후루룩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들은 세포 외계 비율이 더 높아서 또 탈수가 후루룩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자, 7번. 자, 신생아 때부터 유아기에 걸쳐서 머리뼈에 걸린 섬유성 막으로 덮여 있는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자, 소천부는 두정골과 후두골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고 또 6에서 8줄 사이에 폐쇄됩니다. 자, 양측 두정골과 전두골, 아비마 사이에 있고요. 다이아몬드형으로 대변 가리기와 비슷한 시기인 생후 12에서 18개월에 폐쇄되는 이곳은 어디인가? 정답은 대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머리를 자, 코가 이렇게 있고 위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아기 머리가. 여기 아비마가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딱딱한 뼈예요. 근데 여기는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이 안에 실제로 쭉 누르면 뇌가 만져질지도 몰라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울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는 평평하다가 얘네들이 울 때 일시적으로 불룩 혹은 팽창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대천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8번. 자, 신생아의 활력 징후 측정을 순서대로 한번 써보실 거고요. 자, 신생아는 손을 안 대는 거부터 먼저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손 안 대는 거,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호흡. 얘네들은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시면 배가 불룩불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호흡을 몇 회인가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뭐제요? 맥박. 자, 맥박은 우리가 청진기를 이용해서 살짝만 탁 대주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청진기로 탁 살짝만 대는 맥박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체온 같은 경우에는 뭐 고막 체온 꽂기도 하고 막 귀찮게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으앵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체온을 재보는 거고요. 사실은 신생아는 혈압은 거의 안 잽니다. 그래도 혹시 의사 선생님이 재라라고 한다면 이제 맨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갓 태어난 신생아는 태아순환에서 체순환으로 변화합니다. 자, 제대를 자를 때는 제대에 있는 혈액을 다 흩어서 아기 안으로 다시 쭉쭉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가 모자라 실혈에 민감함으로 그렇습니다. 체중이 요만하다 보니까 피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에 있는 피라도 쭉쭉 짜가지고 안으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훑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태아순환에서 체순환으로 이제 변신하는 그림을 이제 그린 건데요. 자, 우리는요, 정맥관이라던가 난원공, 동맥강, 제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건 누가 갖고 있어요? 얘네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태아. 그래서 우리가 태아순환 이라고 부르는 거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정맥관이라던가 난원공이라던가 동맥관이라던가 그리고 제대라던가 엄마 뱃속에서는 얘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려자마자 이제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얘네들은 곧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이제 체순환으로 변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뚫려 있는 구멍, 난원공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동맥과 동맥 사이에 뚫려 있는 파이프 같은 동맥관, 혹은 정맥과 정맥 사이에 뚫려 있는 관, 정맥관, 그리고 제대 이런 것들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태아 순환에 관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실게요. 자, 생리적 황달은 신생아의 55에서 70%에서 나타났다가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 7일 후에 없어집니다. 자, 또 출산 후 간 기능 미숙으로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나타나는데, 자, 건강한 신생아에게서는 형광요법 치료가 필요 없지만 특별히 형광요법을 해줘야 될 신생아도 있어요. 자, 걔네들은 누구냐? 정답은 저체중아 혹은 미숙아. 이런 애들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우리가 포토테라피라고 부르는 형광요법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광요법을 해주는 애기들은 이런 애들이고요. 자, 황달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보고를 해야 될 황달도 있습니다. 자, 뭐냐? 그건 우리가 병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병리적 황달인데요. 자, 병리적 황달은요, 24시간 내 시작. 자,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8시간이라는 말이 참 잘 나와요. 자, 태어난 지 8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지금 황달이 혹은 뭐 누렇게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굴이 노랗다, 눈이 노랗다. 자, 그렇다면 8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호조무사 A씨가.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지문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생리적 황달로 꼬시는 문제. 지켜보아도 괜찮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빨리 보고해야 된다. 자, 뭐 고르셔야 됩니까? 빨리 보고해야 된다. 고르셔야 됩니다. 자, 왜냐? 피가 깨지는 황달이에요. 얘는. 피가 깨지면요. 이제 산소가 제대로 조직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제 이 애기들이 누렇게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보고를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11번. 출생 후 처음 보는 태변은 생후 8시간에서 24시간에 배출됩니다. 태변을 다 본 후에 생후 4일에서 14일 사이에는 비교적 묽고 점액을 포함하는 녹황색변을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행변이라고 하죠. 자, 생후 하루가 지나도록 신생아가 태변을 보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정답은 항문, 직장, 기형
똥꼬가 막혔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몸이요,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안에 이제 이 태변을 10개월 동안, 얘는 똥을 한 번도 안 쌌을 거 아니에요. 10개월 묵은 변을 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변을 안 본다 그러면 막혔나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빨리 보고해야 될 아주 위험한 사인이에요. 자, 12번. 자, 신생아 황달 치료로 광선요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탈수 증상의 관찰과 옷을 벗겨 주셔야 되고, 또 두 번째, 체위 변경, 뒤집뒤집 자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눈을 가려주고, 또 수유 시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수유시켜 주셔야 됩니다. 애기 엄마에게 건네주셔야 되고요. 또 구강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됩니다. 또 보육기 온도도 적절히 조절해 주며 매일매일 실시해야 될 검사가 있어요. 자, 간호는 그렇고 황달 때문에 이런 간호를 했을 때 매일매일 나가야 될 검사는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는가? 정답은 빌리루빈 검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매일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나가보자. 그러면 대부분 어디를 찌르느냐? 발뒤꿈치를 콕 찔러요. 아주 얇은 빨대 같은 대롱이 있습니다. 앞에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어져 있죠. 여기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발대롱을 탁 찔러요. 그럼 이 안으로 피가 주르르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가 고여 있는 상태 그대로 이제 검사실에 내리면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실시해야 되는 검사, 빌리루빈 검사 있겠습니다. 자, 13번. 출생 시 뇌 손상이나 두 개 내 이상이 있을 시 나타나지 않으며 자극에 팔과 다리를 활짝 폈다가 포옹하는, 잘 폈다가 포옹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모로 반사라고 부릅니다. 모로는 사실 영어인데 저는 어미모자로 외웁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애기들이요, 원숭이가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들이 애기 원숭이를 이제 안고 다닐 때 원숭이가 엄마 배에 탁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원숭이가 한 손으로 애기 원숭이를 안고 막 나무를 타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 막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갑자기 누가 박수를 팍 하고 친다든가, 이런 깜짝 놀란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엄마 찾는 것처럼 팔다리를 휘적휘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엄마 찾는 반사, 그래서 모로 반사라고 외웁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착 주어졌을 때 갑자기 팔다리를 펴서 포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걸 우리가 모로 반사라고 하고요. 주로 3, 4개월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좀 꼽아보자면, 자, 모로 반사, 바빈스키, 긴장성, 주로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빈스키는요, 저는 밟아라고 외웁니다. 밟아. 발바닥을 건드리면 얘네들이 발가락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쫙 폈다가 오므렸다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고요. 얘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긴장성 반사는 우리가 별명을 펜싱 반사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고개를 반대쪽으로 휙 돌려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러고 있다가 휙 돌렸을 때 짝짝짝짝짝짝 하고 팔하고 다리를 핍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반대편으로 휙 돌려요. 그러면 얘네가 다시 이걸 오므리고 이쪽 팔과 다리를 짝짝짝짝 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펜싱 같아요. 펜싱. 그래서 얘는 긴장성 반사를 펜싱 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4에서 5개월 사이에 주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 14번 보실게요. 자, 감각 발달 중 가장 늦게 발달되기도 하고 생후 6개월까지 사시가 나타날 수 있는, 사시 나타날 수 있는 감각은 무엇이냐? 정답은 시각입니다. 자, 감각에 대한 것들 좀 보실게요. 자, 촉각 출생 시 가장 발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거의 헬렌 켈러예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믿을 거라고는 감각, 이런 촉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뭐든지 어때요? 입으로 빨아서 얘네들이 입에서요, 이미지 시각화시켜서 뇌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쪽쪽 빠는 게. 그래서 촉각으로 가장 발달이 되어 있고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하게 됩니다.
고등동물일수록 눈이 잘 발달해 있어요. 매 보세요. 얼마나 시력이 높습니까?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쫙 레이더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각이 가장 늦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발달하게 되고요. 자, 청각도 4주면 엄마 음성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후각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똑같은 젖을 다른 엄마 젖, 우리 엄마 젖 묻혀가지고 양쪽에 두잖아요. 그럼 얘네가 엄마 젖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꺼지를 바꿔 넣잖아요. 그러면 또 얘도 다시 바뀌는 쪽에 엄마가 있는 쪽으로 또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구나. 얘네들 엄마 냄새 알고 있구나. 그래서 아기들이라 할지라도 후각이 있다, 발달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5번. 태아가 만출된 후에 1분 그리고 5분에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럭키 7, 7점 이상부터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점수를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아프가 점수. 그래서 앞에 A, P, G, A, R 이렇게 해서 앞 글자만 똑똑똑 따서 우리가 아프가 점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럭키 7. 자, 간호조무사 A씨가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를 확인했더니 7점이 나왔다. 자, 간호조무사 A씨의 그 다음 올바른 간호로 옳은 것은 자, 다른 지문에는 즉시 보고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린 뭐 고르셔야 됩니까? 신생아실로 보낸다. 왜냐? 건강하니까요. 럭키 7. 그래서 6점 쭉 밑으로부터는 빨리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점수는 이 표를 가지고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빵점,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에서부터 아주 건강한 2점까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총 5가지 항목에 2점이니까 100점 만점은 몇 점이에요? 10점.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 몸 전체가 팔다리 끝까지 싹 다 핏덩어리처럼 붉은색이어야 되고요. 또 심박동수는 분당 100회 이상은 뛰어야 됩니다. 또 반사 반응도 훌륭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바닥을 긁는 발바 검사, 바빈스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카테터를 코에다 쓱 집어넣어 버려요. 성인들도 갑자기 코에다 뭘 확 집어넣게 되면 확 피하면서 막 재채기를 하시겠죠. 정상이에요. 얘네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재채기를 막 하면서 울고 불고 응애하고 울어야지 훌륭하다. 2점. 줄 거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긴장도도 얘네들이 이 폭력적인 상황에 엄마 뱃속에서 유유하게 잘 놀다가 갑자기 확 끄집어져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여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이게 힘이 막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애기들인데 그게 잘 돼 있으면 2점. 애매하면 1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다라는 얘기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굴곡이에요. 권투 선수처럼 가드가 탁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개구리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안 구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바짝 구부린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1점밖에 줄 수 없어요. 자, 호흡 상태도 보시면 잘 울면 우리가 숨 잘 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좋은 점수 2점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2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